노인이라고 의심해. 그러고도 경찰이냐? 너희가 행복을 알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동네 중앙공원.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6이신 박영수 할아버지죠. 사람들은 그저 산책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공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주우시는 겁니다. 쓰레기를 줍는 건가? 폐지를 모으시나? 사람들은 궁금했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돌던 젊은 경찰관이 할아버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게 된 순간 그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신 분입니다. 젊었을 땐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대요. 성실하고 말수적은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셨죠. 5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 바쁘게 살고 있고요.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공원에 나오시기 시작한 건 처음엔 그저 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니 잠도 잘 안 오시고 운동 삼아 나오시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책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아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벤치 밑을 들여다보시고 화단 구석을 살피시고 공원 곳곳을 샅샅이 뒤지셨습니다. 의문의 보따리. 할아버지는 늘 낡은 보따리를 메고 오셨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거워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니셨죠. 아침 운동 나온 동네 주민들이 가끔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씩 웃으시며 그냥 좀 산책하지라고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우시는 건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특정한 걸 찾으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걸 보따리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2시간 넘게 공원을 헤매시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럴 땐 할아버지 얼굴이 무척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호기심. 김민수 경찰관, 27살의 새내기 순경이었어요. 이 동네 파출소에 배치된 지 석 달째였죠. 성실한 성격이라 새벽 순찰도 빠짐없이 돌았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순찰을 돌던 중이었어요. 공원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보이셨죠. 평소처럼 보따리를 메고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아버지가 벤치 밑에서 뭔가를 발견하시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걸 조심스럽게 보따리에 넣으셨죠. 민수 씨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뭘 주우시는 거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20분쯤 걸어 작은 단층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민수 씨는 멀찌감치 서 지켜봤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은 아닐까 걱정도 됐죠. 그런데 잠시 후 할아버지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할아버지 집 마당에는 작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나무 상자, 스티로폼 상자까지. 그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다리를 절뚝이는 강아지, 한쪽 눈이 다친 고양이, 털이 빠진 새끼 고양이까지. 모두 길에서 버려지거나 다친 동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아침 주워온 것도 다친 고양이였어요. 새끼 고양이가 공원 벤치 밑에서 떨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 새끼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40년의 약속. 민수 씨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 봤습니다. 동물들을 돌보시는 거죠? 할아버지는 잠시 놀라셨다가 이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들켰네. 숨길 생각은 없었어.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을 뿐이지.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40년 전 일이야. 내가 철물점을 막 시작했을 때였지. 어느 겨울날 가게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얼어 죽어 있더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묻어줬어. 그날 밤 꿈에 그 강아지가 나타났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날 보는 거야. 그 눈빛이 고맙다는 것 같았어. 그 뒤로 난 다짐했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할머니와의 추억. 우리 마누라도 똑같았어.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이 40년을 살면서 우리 부부는 버려진 동물들을 돌봤지. 크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밥 한 끼씩 챙겨주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마누라가 돌아가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 여보, 약속해요. 우리가 못다한 일 당신이라도 계속해줘요. 그 아이들도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마누라 마지막 부탁이었어. 그래서 난 계속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민수 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루.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을 돌며 다친 동물을 찾고 7시쯤 집으로 돌아와 동물들 밥을 챙기고 아침을 드신 후엔 동물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입양 보낼 동물들을 씻기고 돌보고 저녁엔 다시 밥을 주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사셨다고 해요. 혼자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나이도 있고.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 눈을 보면 힘이 나. 얘들도 살고 싶어 하거든.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비밀장부. 할아버지는 민수 씨에게 낡은 수첩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내가 5년간 기록한 거야. 수첩에는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동물 종류, 상태, 치료 내역, 입양 여부까지. 5년간 할아버지가 구조한 동물은 무려 237마리였습니다. 이 중에 190마리는 새 가족을 찾았어. 어떤 건 치료가 안 돼서 내가 마지막까지 돌보다가 보냈고, 지금 마당에 있는 애들은 47마리야. 다 어딘가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이지. 민수 씨는 수첩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 동물마다 할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있었어요. 복이, 순이, 건이. 하나하나 애정이 담긴 이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민.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들어 체력이 딸려. 공원을 돌기도 벅찬데 동물들 밥까지 챙기려니 힘들어. 자식들한테 말하면 그만하라고 할 게 뻔해. 나이 생각하라고, 몸 상하지 말라고. 근데 난 약속을 지켜야 해. 마누라한테 한 약속을. 할아버지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동물을 쓰다듬을 땐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라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변화의 시작. 다음 날 민수 씨는 파출소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도 선배님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경찰관들은 돌아가며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새벽 순찰 때 공원을 돌며 다친 동물을 찾아드리고 근무 끝나면 동물병원에 데려다드리고 주말엔 청소도 도와드렸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사양하셨지만 결국 고마워하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파출소 경찰관들이 SNS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우리 동네 영웅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요. 작은 기적. 일주일 후 할아버지 집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부부는 사료를 들고 왔고 이웃 할머니는 담요를 가져오셨어요. 중학생 아이는 용돈을 모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동물들 치료비로 써주세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후 동네 이장님이 나섰어요. 우리 마을 회관 옆 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보호소를 만들어 드립시다. 주민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금이 시작됐고 건축봉사단도 만들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일손을 보태고 어르신들은 간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3개월 후 박영수 할아버지 동물보호소가 완성됐습니다. 깨끗한 공간에 난방시설까지 갖춘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개소식 날 또 우셨어요. 마누라야. 봤어? 우리 약속, 이제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할아버지 자식들이 내려온 거예요. SNS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보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렇게 힘드신 줄. 큰아들이 할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행복했어. 할 일이 있다는 게,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내려올게요. 아버지 일을 이어받고 싶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신 일, 제가 계속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고맙다. 이 일은 누군가 계속해줘야 해. 내가 해준다면.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보호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주말마다 봉사자들이 찾아오고 학생들은 체험 학습을 오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도 줄을 섭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할아버지는 가끔 산책하시며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시죠. 어느 날 한 기자가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행복하지. 마누라한테 한 약속도 지켰고 이 아이들도 행복하고 아들도 보람찬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경험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있으니까요. 혼자 사신다고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나무든 뭐든 우리가 손 내밀 곳은 정말 많습니다. 제 마누라가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77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공원을 산책하시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웃는 동물들이 있고 함께 이어갈 아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5년 전 시작한 작은 실천은 이제 마을 전체의 따뜻한 문화가 됐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경험과 사랑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시기니까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쓸모 있어야 해. 그게 존엄이야. 여러분, 혹시 외롭거나 쓸쓸하신가요? 혹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밥 한 끼 챙겨주기, 동네 청소 한번 해보기, 외로운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지금부터입니다. 화이팅!